안녕하세요. 고관외과 전문의 최세경 원장입니다. 오늘은 뼈 이식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보통 임플란트 하러 가게 되면은 임플란트만 그냥 심는 경우도 있지만 뼈가 약한 경우는 뼈 이식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뼈 이식술이란 건 뭐냐면 일단 뼈라는 게 저희가 말하는 뼈는 다 치조골이에요. 사람의 치아에서 이 뿌리를 잡아주는 뼈가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뿌리 주위에 보이는 이 하얀 것들, 밑에는 그냥 턱뼈라고 보시면 되고, 이 뿌리를 감싸는 뼈들을 치조골이라고 하는데, 치조골이 뿌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줘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시리지 않게 치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풍치라고 하죠. 치주 질환, 잇몸이 먼저 붙다가 다음에 잇몸뼈, 치조골까지 다 망가지게 되면은 뼈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, 뼈가 뿌리를 못 잡아주니까 치아가 흔들리고, 심하면 음식물 씹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뽑고 나서 새로운 뿌리인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될 때 이렇게 뼈가 약한 데다 심어버리면 임플란트도 다시 흔들리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뼈를 좀 단단하게 보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면 충치가 생기거나 부러져서 빠진 치아는 뼈가 자체적으로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까지 망가진 치아는 뽑아 넣는다고 해도 뼈가 원래 위치대로 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저희가 인위적으로 뼈 이식술이라는 수식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뼈 이식술을 할 때 어떤 뼈를 쓰냐? 그러면 보통 이제 자기 뼈를 다른 부위에서 채취해서 넣는 경우도 있지만, 자기 뼈의 장점은 뼈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, 단점은 아무래도 자기 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고, 두 번째로 다른 데서 뼈를 잘라내기 때문에 통증이 더 발생하게 돼요. 그래서 자기 뼈는 대량으로 사용할 때는 좀 힘드시고, 뼈 이식을 좀 많이 할 때는 대부분 인공뼈를 사용합니다. 인공뼈는 보시면 이렇게 가루로 된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, 대부분 돼지뼈나 소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, 돼지뼈, 소뼈 하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, 그 돼지나 소는 정말 엄격하게 철저하게 관리된 돼지나 소뼈를 이용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이 뼈 이식제의 역사가 되게 오래됐지만, 이 뼈 이식제 때문에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네, 일단 이렇게 가루뼈가 나오게 되면은 부족한 부분에 채워놓게 되는데, 가루를 채워놓게 되면은 이제 장점은 채우긴 쉬운데 단점은 가루가 자꾸 흩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가루뼈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혈액에서 PRF라는 특수하게 성장 인자랑 굳혀주는 인자를 포함한 걸 채취한 다음에 이 가루뼈에다 같이 적셔주면 뼈가 이렇게 덩어리가 됩니다. 그래서 덩어리뼈를 넣었으면 그 모양 그대로 그 부피를 유지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뼈 이식한 결과를 봤을 때 상당히 뛰어나게 되죠. 그래서 증례를 한번 볼게요. 첫 번째 케이스는 예전에 이제 부분 틀니를 쓰다 보니까 뼈가 되게 많이 흡수가 된 거예요. 이미 발치하면서 흡수되지만 부분 틀니를 쓰면 틀니 자체가 뼈를 누르기 때문에 뼈가 갈수록 흡수되거든요. 보시면 여기도 이런 앞니나 어금니에 비해서 이 작은 어금니 부위가 쏙 들어가 있고, 여기는 뭔가 이렇게 뼈가 없이 날카롭게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처럼 만들어져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임플란트 심으면 이 적당한 두께의 임플란트 심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, 심어도 뼈가 녹으면서 임플란트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뼈 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. 자, 보시면은 이거는 뼈 이식하고 난 다음인데, 이게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간 거고, 이 바깥쪽, 임플란트 바깥쪽에 하얗게 보이는 뼈가 많이 생겼죠. 원래는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이만큼의 다 새로운 뼈가 생긴 거죠. 그러고 이제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수술 완료하고 난 다음에 사진인데, 옆에 치아랑 비슷한 레벨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보철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고, 또 뼈의 형태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물도 좀 잘 미끄러지면서 안 끼게 만드는 그런 보철이 가능한 거죠. 두 번째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. 이분도 여기가 잇몸뼈가 원래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꺼져 있는 거죠. 이분은 이제 뭐 틀니 끼거나 그런 건 아닌데, 염증이 워낙 심했을 때 뼈가 이렇게 녹는 거고, 대부분의 뼈는 이렇게 혀 쪽이나 입천장 쪽은 안 녹고요. 바깥쪽, 볼 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다 녹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뼈 이식하면 대부분 이 볼 쪽을 늘리는 걸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도 이제 수술하고, 이게 이제 인공뼈가 생긴 건데요. 인공뼈가 잘 생기면 뼈 위에 살짝 막 같은 게 덮여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알아서 자기가 잇몸으로 변하기 때문에, 그래서 어쨌든 임플란트 위 바깥쪽까지 잇몸뼈가 아주 잘 생겨져 있는 게 보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 때 임플란트가 이제 치아의 위치에 있고, 그 바깥쪽까지 뼈가 풍부하게 이렇게 다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보철하면 여기가 뼈가 생겨 있기 때문에 여기가 꺼져 있으면 음식물 씹을 때 여기로 박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잘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갈 수 있게 아주 만만한 경사를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.
세 번째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. 원래 이 상악이 조금 더 힘든데 이분도 이 상악 쪽에 뼈가 상당히 많이 꺼져 있어서 원래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. 저희가 뼈 이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루뼈였으면 잘 흩어지기 때문에 PRF를 이용해서 덩어리뼈를 만들긴 하지만 정말 뼈가 심하게 없는 경우 덩어리뼈 자체도 압박에 의해서 조금 흩어지거나 흡수될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티타늄 메쉬라고 뼈를 이식한 부분에다 이게 티타늄으로 된 보조 같은 걸 대놓으면 아무리 눌러도 여기서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뼈 이식한 게 흩어지지 않고 아주 많은 양의 뼈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정말 뼈를 많이 늘려야 될 땐 이런 티타늄 메쉬도 사용을 하고요. 이분은 티타늄 메쉬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 뼈가 여기까지 있었거든요. 이만큼이 늘어난 거고, 티타늄 메쉬 사용하면 이런 그 구멍 같은 게 여기 보이는데 이런 건 다 나중에 알아서 리모델링 되는 거니까 어쨌든 뼈가 이렇게 잘 생겼고 여기까지 풍부하게, 이분은 뼈를 거의 뭐 최대한 늘릴 만큼 늘린 거죠.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보철을 하고 나서도 잘 미끄러질 수 있고 문제 없는 형태의 보철이 완성됐습니다.